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7회차 작업형 이유형에 대한 문제를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형 이유형은 훈련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한 후에 그 학습한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하여서 예측한 결과를 제출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타겟 컬럼에 대한 분류 문제이고요. 제출 형식은 ID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된 모델로 예측한 분류 예측 값을 그 ID에 맞게 피팅을 하여서 제출하는 문제입니다. 평가 지표는 마이크로 F1 스코어이고요.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패키지와 자주 쓰이는 넘파이지 패키지를 임포트한 후에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먼저 불러드리고요. 그래서 열과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열의 개수, 즉 차원의 크기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데이터가 숫자형이 아니라 그 숫자가 있고 언더바가 있는 식의 데이터 형태가 있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먼저 결측치 확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는 총 309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모든 데이터 모두 결측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데이터도 133개 그리고 모든 데이터 결측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7회차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렇게 오브젝트 열인 범주형 변수가 매우 많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글을 보시면은 독립 변수의 범주형 변수가 매우 많을 때는 많이 사용하시는 getDummy를 활용하여서 원활 인코딩을 수행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차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모델 적합 시에 계산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여타 문제도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라벨 인코딩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테스트 ID에 대해서 그리고 프레이드 값을 제출하여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테스트 ID에 대한 값을 저장을 시켜 두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 트레인 Y에 대해서 이렇게 트레인에 있는 타겟 변수를 종속 변수로 먼저 저장을 시켜둡니다. 또한 트레인 데이터는 여기서 타겟이 아닌 모든 데이터를 두겠다, 독립 변수로 두겠다 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먼저 이 타겟 변수를 지어주는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범주형 변수만에 대해서 이렇게 라벨 인코딩을 수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dtypes가 만약에 오브젝트라면은 이렇게 cat 컬럼으로 저장해 두겠다 라는 식의 columns to list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에 이렇게 오브젝트인 열을 모두 가져와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범주형 변수들에 대해서 이 ordinal 인코더를 사용하여서 라벨 인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rdinal 인코더가 되게 좀 방식이 어려운데 이런 handle unknown과 이 unknown value의 이 값을 혹시 모르니 한번 외워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라벨 인코더가 특징상으로 이 테스트 데이터 셋에 모르는 값이 나와도 즉 트레인에는 1, 2, 3이 있었지만 테스트는 1, 2, 3, 4, 5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맞지 않으면은 나중에 오류가 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약에 트레인에 1, 2, 3이 있고 테스트가 1, 2, 3, 4, 5가 있었다면 테스트에 4, 5를 마이너스 1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메소드가 이 핸들 언노운과 언노운 밸류입니다. 그래서 ordinal 인코더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에 있는 이 범주형 변수들에 대해서 라벨 인코더를 핏한 후에 그 트랜스폼을 하고요. 테스트는 먼저 핏을 하는 게 아니라 핏은 트레인을 기준으로 핏을 하고 테스트에 대해서는 트랜스폼만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라벨 인코더가 원활 인코딩에 비해 어렵지만 이렇게 차원의 수가 커질 때는 이 오디널 인코딩을 하는 방식을 좀 혹시 모르니 외우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잘 인코딩이 잘 돌아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최종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때 먼저 이 레벨 0과 id는 필요 없는 열입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돌리기 전에 먼저 이 열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한 후에 보시면은 앞서 이 previous qualification은 범정 변수였지만 이렇게 라벨링 코딩이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 이 레벨 0과 id에 대한 열 또한 잘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레인과 밸리드 셋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마이크로 F1 스코어가 흔들리진 않는지 한번 검증하는 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 안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기 있는 최종 데이터에서 트레인 X에서 트레인 X와 밸리드 X를 7대 3의 비율로 나누는 작업을 한 후에 잘 되었는지 보면은 이전에는 보시면은 309개였지만 여기서는 216개, 트레인 216개, 밸리드는 93개로 잘 분할된 것을 볼 수 있고 종속 변수 또한 마찬가지로 독립 변수와 똑같은 행의 개수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모델링을 돌리기 때는 저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분할했던 트레인 X와 트레인 Y를 먼저 모델을 학습시키고요. 밸리드 데이터 셋에 대해서 예측한 밸리드 프레드 밸리데이션 값과 위에 여기 저장해 놓은 실제 밸리드 값과 비교해서 F1 스코어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F1 스코어를 내보면은 0.588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분류 예측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러면은 이제 이 훈련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테스트 X로 먼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측된 값과 실제 모르는 평가자가 아는 실제 값과 비교해서 마이크로 F1 스코어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저희는 이거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훈련된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테스트 X에 대해서 돌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모델이 분류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앞서 저장해 놓은 테스트 ID를 열의 이름을 ID로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나온 이 값을 프레드라는 열로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후에 이 데이터 프레임, 즉 엑셀처럼 되어 있는 이 형식을 이렇게 시험에서 정의를 하는 경로에다가 해당 이름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 7회차 작업형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